어느 가을밤,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 혜진이라는 여자가 있었다. 혜진은 도시에 살다가 일에 지쳐 잠깐의 휴식을 위해 외딴 시골집을 빌려 잠시 휴식하려고 했다. 그 집은 흔히 귀신 나오는 집이라 불리며 가격이 매우 저렴했다. 워낙 운치 있는 장소라 생각한 혜진은 어디선가 들은 괴담쯤은 신경 쓰지 않았다. 도착한 첫날 밤, 혜진은 짐을 풀고 난 후 푹신한 침대에 누워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봤다. 깜깜한 하늘엔 별이 쏟아질 듯 가득했고 달빛이 은은하게 창문을 통해 방 안을 비추고 있었다. 그런데 길게 늘어진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다. 처음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라고 생각했지만 자세히 보니 흰옷을 입은 여자의 실루엣이었다. 혜진은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지만 이내 자신을 다잡고 창문을 닫았다. 그냥 기분 탓이겠지라고 생각하면서도 잠을 이루지 못해 한참을 뒤척였다. 잠깐 눈을 감았던 사이 꿈을 꾸기 시작했다. 꿈속에서 그녀는 마치 오래된 저택 긴 복도를 걷고 있었다. 복도 끝에 다다르자 낡고 커다란 문이 보였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방 한가운데에 흰옷을 입은 여자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혜진은 꿈에서 깨어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았다. 밤새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와 이상한 속삭임이 들려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결국 아침이 밝아오기만을 기다렸다. 날이 밝자마자 혜진은 마을로 내려가 주민들에게 그 집에 대해 물어보기로 결심했다. 마을 주민들은 하나같이 그 집에 얽힌 전설을 알고 있었다. 수십 년 전 그 집에서 한 여자가 결혼을 앞두고 행방불명되었고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은 그 여자의 원혼이 집에 남아있다고 믿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 집 주변을 지나가다가도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창문 너머로 자신들을 보고 있는 걸 종종 목격했다고 이야기했다. 그날 밤 혜진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집을 떠나야겠다는 강박관념이 들어 급히 짐을 싸기 시작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상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마지막으로 그 여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날 밤 혜진은 다시 고요한 방 안에서 꿈속의 여자를 만나게 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혜진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여자의 이름을 불러보았다.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무표정한 얼굴로 혜진을 바라보았다. 눈빛에서 슬픔과 절망이 묻어났다. 조금씩 여자는 자신이 풀지 못한 사연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자신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다는 것이었다. 떠나지 못하고 그곳에 머물며 도움을 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혜진은 그 순간 어쩌면 자신이 이곳에 온 이유가 우연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꿈에서 깨어난 그녀는 누군가에게 이 여자의 이야기를 전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다음 날 그녀는 마을의 기록관을 찾아 사건에 대한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고 결국 한 신문 기사에서 해당 여자의 실종 사건을 발견하게 되었다. 혜진은 역사를 전공한 한 친구의 도움을 받아 그 사건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결국 오랜 수사 끝에 그녀의 사연은 다시 주목받게 되었고 마을은 오랫동안 묻혀있던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잊고 지냈던 역사를 다시 돌아볼 수 있었고 그 집은 다시 평화로운 공간이 되었다. 혜진은 그 여자가 드디어 원하던 대로 긴 잠을 이룰 수 있게 되었음을 느꼈고 마지막으로 그 집을 떠나면서 창가에 서서 자신에게 인사하는 여자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이는 듯했다. 그 후로 그 집에선 더 이상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지 않았다. 혜진은 그날의 경험을 절대 잊지 못할 거라 생각하며 조용히 일상으로 돌아갔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자리 잡은 오래된 한옥에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기묘한 전설이 있었다. 그 한옥은 조선시대 말기부터 서있던 건물로 다양한 주민들이 머물다 떠난 후로도 그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알 수 없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장소가 하나 있었다. 바로 한옥의 뒷마당에 서 있는 오래된 우물이다. 이 우물은 마을 사람들에게 귀신의 우물이라고 불렸는데 그 이유는 밤만 되면 이상한 울음소리가 우물에서 들려오곤 한다는 소문 때문이었다. 아무도 그 우물에 가까이 가고 싶어 하지 않았고 다가가려는 이들은 이상한 불안감에 사로잡혀 고개를 돌렸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새로 전학 온 서울 출신의 한 소년이 그 마을의 학교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름은 민재였고 도시에 익숙한 그에게 시골 생활은 다소 무료하고 따분하게 느껴졌다. 호기심이 많았던 민재는 그 마을에 오래된 전설이나 괴담이 있느냐고 학교 동급생들에게 물어보았다. 친구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귀신의 우물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밤이 되면 우물에서 누구의 것일지도 모를 울음소리가 들려와 거기에 손을 대면 저주라도 걸리기라도 할 것처럼 모든 어른들이 가까이 가지 말라고 하지. 하지만 민재는 이런 이야기를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다. 오히려 학교 친구들의 말에 호기심이 동해 그 우물에 한번 가보고 싶어졌다. 다음 날 민재는 방과 후 친구들과 함께 그 한옥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친구들은 멀찍이서 우물을 가리키며 더 가까이 가지 않았다. 민재는 그들에게 정말 울음소리가 들린다면 내가 확인해 볼 테니 너희는 여기 기다리고 있어 라고 말한 뒤 그 기묘한 우물로 다가갔다. 우물의 주변은 잡초로 무성했고 어딘가 싸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민재는 우물 가장자리로 다가가 안을 들여다보았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두운 물이 그의 시선을 빨아들이듯 텅 빈 깊이로 빨려 들어가는 것만 같았다. 그러던 중 그는 뭔가 이상한 것을 보았다. 물 위로 희미하게 보이는 그림자. 그것은 분명 사람의 형상이었지만 얼굴은 없고 희미한 윤곽만이 보였다. 민재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지만 호기심은 여전히 그를 잡아 끌었다. 그날 밤 민재는 그 우물의 정체에 대해 더욱 알고 싶어졌다. 그래서 부모님 몰래 집을 빠져나와 친구에게 이야기했던 대로 혼자서 우물에 다시 갔다. 한옥에 다가갈수록 머리카락이 서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사방은 정막 그 자체였다. 민재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침을 삼키며 우물 가까이 섰다. 그때였다. 우물에서 정말로 누군가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저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듯한 한 여성의 흐느낌. 민재는 당황했지만 무언가 말해야 한다는 생각에 입을 열어 말했다. 누구 있어요? 왜 울고 있는 거죠? 울음소리는 갑자기 멈췄고 일순간 주변은 더욱 무겁고 적막해졌다. 그런 다음 매우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 갇혀 있어요. 날 꺼내줘요. 민재는 우물에 사람이 갇혀 있다는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떻게요? 어떻게 해야 당신을 꺼낼 수 있죠? 그는 급히 물었다. 더 다가와봐요. 목소리가 속삭였다. 하지만 민재가 조심스럽게 우물로 다가가려던 찰나 발밑에 흙이 흔들리더니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그 순간 친구들이 왜 그곳에 가지 말라고 했는지 깨달았다. 그것은 단순한 매혹이 아니었다. 실체를 알 수 없는 공포가 그를 덮쳤다. 마지막 순간 민재는 그대로 땅에 주저앉아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다. 공포에 몸이 얼어붙은 그는 단지 죽은 듯한 고요 속에서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울음소리만을 들을 수 있었다. 그 후로도 민재는 친구들에게 그 경험을 이야기할 수 없었다. 우물에 다시는 가까이 가지 않았으나 가끔씩 밤이 되면 그때 들었던 여성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 우물의 저주가 풀리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계속하며 민재의 이야기는 또 다른 전설로 전해지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우물을 피했고 겨우 시간이 흐른 뒤에야 민재는 그 기억이 점차 흐려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그날 밤 우물 속에서 들었던 목소리는 끝내 그가 어디로 가든 그의 마음속 깊이 남아있었다. 그의 안에 자리 잡은 그 목소리는 그가 겪었던 모든 것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공포였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여름밤 나는 시골에 계신 할머니 댁에 방문했다. 그곳은 산속에 위치한 작은 마을로 한낮에도 쓸쓸함이 배어나는 곳이었다. 할머니 집은 오래된 한옥으로 부모님이 어릴 적에 사용했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낡았다. 할머니가 주무시는 방 대각선 맞은편에 작은 방이 내 잠자리였다. 첫날 밤 피곤했던 나는 잠에 쉽게 들 수 있었다. 그러나 한밤중에 이상한 기척이 느껴져 깨어났다. 창문 너머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문득 오래된 집의 창문이 잘 닫히지 않는다는 할머니의 말이 생각났다. 무언가가 창문 틈으로 집 안을 엿보는 기분이 들어 등골이 서늘해졌다. 기척은 잠시 후 사라졌고 나는 다시 잠들기 위해 애써야 했다. 다음날 아침 할머니에게 이 이야기를 했지만 그냥 바람 소리겠지. 걱정 마라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낮에는 분주한 일로 그런 생각을 잊어버릴 수 있었으나 밤이 되어 다시 그 방에 들어가니 왠지 모를 두려움이 엄습해갔다. 둘째 날 밤 비슷한 시간에 또다시 깨어났다. 이번엔 창밖에 누가 서 있는 것만 같았다. 안개가 낀 날씨 때문에 운치가 있다기보다는 오싹함을 더해주었다. 불길한 느낌의 커튼을 닫아도 그 형체가 사라지지 않는 것만 같았다. 셋째 날 밤 아예 잠을 설치게 되었다. 왠지 모를 공포감이 나를 짓누르고 있었다. 창밖을 계속해서 신경쓰게 되어 조금의 소음에도 예민해졌다. 그때 창틀을 긁는 듯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심장이 두근거려 할머니 방으로 뛰어가 이 상황을 알렸다. 할머니는 잠시 고민하시더니 이 집에 옛날에 있던 일이 하나 있었지 라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할머니 말에 따르면 이 집은 원래는 마을 외딴 곳에 자리 잡은 작은 절이 있었다고 한다. 그 절에는 산속을 지키는 스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그는 행방불명되었고 절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채 방치되었다고 했다. 시간이 흘러 절이 있던 자리에 지금의 집이 지어졌다는 것이다. 할머니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그냥 옛날 이야기니 그렇게 신경 쓰지 말 거라라고 하셨지만 나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그 후로 매일 밤 기이한 일들이 벌어졌다. 거울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만 같기도 하고 방의 구석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처음에는 나만의 착각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존재가 점점 더 확실하게 느껴졌다. 결국 나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무슨 일이든 상관없으니 빨리 절 데리러 와달라고 부탁했다. 몇 시간 후 부모님이 도착하셨고 우리는 짐을 싸서 시골집을 떠났다. 할머니는 다음에 다시 오너라라고 말씀하셨지만 나는 그 이후로 더 이상 그 집에 가지 않았다. 서울로 돌아온 후에도 그 여름밤의 기억은 한동안 내 머릿속에 남아 나를 괴롭혔다. 그 집에는 정말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 아니면 그 전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환각이었을까? 진실은 여전히 알 수 없지만 그 경험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공포로 남게 되었다.